이제 네.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가서 전망 좀 들어볼까요?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본 이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발표된 일본의 12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2.5% 상승을 했는데요. 자, 곧 이제 일본의 4분기 GDP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의 신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세가 완연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작년 그 4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해서 0.6%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는데요. 일본 경제는 통상 경기 후퇴기는 한 16개월입니다. 6개월이나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복구 사업 같은 공공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주택 경기가 회복되면서 민간 수요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4분기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동안에 투자에 신중하기만 했던 제조업체들이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출은 저조했지만 수익 감소로 인해서 순수출 기여도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4분기에는 그 개인 소비나 주택 투자 같은 가계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 수요가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이제 1분기에도 산업 생산 회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여기에 재건 사업 집행에 따른 공공 투자 확대로 일본 경제는 완연히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중국 쪽을 보겠습니다. 어제 마감까지 봐서 5.1% 상승, 2개월 연속 월간 기준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월 오늘 첫 거래일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한 종목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부터는 신용거래 대상 종목이 500개 종목으로 2배 정도 확대됐고요. 더 많은 IPO 기업들이 이제 신청을 철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수급 안정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로 90개 도시가 지정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중국 전역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당국이 추가 부동산 긴축 정책을 3월에서 5월 사이에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 보도가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또한 원자바오 총리 같은 경우에도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기 때문에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좀 꺾인 것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내놓은 651개 환경보호 관련 그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265개 사물 인터넷 보급이라든지 90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의료보험 확대 적용과 같은 정책 수혜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오전 중에 PMI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요. 이 지표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이제 PMI 지표 같은 경우에도 계속 호전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미 경기 회복세는 이미 시장에서 예측이 됐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중국 정부가 앞으로 이제 경기 회복과 동시에 여러 가지 그 부양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책 수혜주 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의 대기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어느 정도 상황이 심각한지 그리고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점검을 해주시죠. 네, 베이징에서는 1월 달에 그 스모그가 없는 날이 5일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대기 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대기 오염의 그 면적이 한반도의 7배가 넘는 그런 면적이고요. 또 오염 기준을 나타나는 공기질 지수 같은 경우는 6단계, 마지막 단계로서 가장 나쁜 수치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호흡기 질환자가 지금 속출하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외부에 항구령이 떨어져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103개 공장이 가동이 중단돼 있고요. 또 360개 건설 공사도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베이징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도 지금 중단이 되어 거나 아니면 감선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요.
특히 그 중국 정부가 베이징 주변에 인공 강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오염 물질이 고스란히 대기로 떨어지기 때문에 2차 그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그 베이징의 그 공장을 갖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또 관련 부품 회사들은 지금 감산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나 웅진키어스, 청풍과 같은 공기청정기라든지 칫솔 살균기를 팔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특수를 지금 만끽하고 있다 그럽니다. 또 환경 오염으로 피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좀 늘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그 마스크팩 같은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베이징에 공장을 갖고 있는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1차 지금 수혜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한국산 우유나 분유, 믹스 커피와 같은 웰빙형 음식료뿐만 아니라 라면이나 그 초코파이, 스낵 같은 이런 그 수요들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점점 더 커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장 아시아 증시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